안녕하세요. 허리슈TV입니다.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가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면서 벌어지는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또 오해영을 기억하시나요? 30대 미혼 여성의 심성을 맛깔스럽게 표현한 이 드라마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추천작으로 빠지지 않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해영의 일본 반응과 영어권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시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이다. 혜영의 가족관계도 멋졌고 마음에 박히는 대사가 많았다. 부담은 못 주겠는데 상처는 준다고? 그게 사랑이니? 부담 주기 싫어서 상처 주는 게 그게 사랑이니? 이 대사는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다. 또 오해영의 연출가는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을 연출했던 분입니다.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진지하게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웃음으로 치닫습니다. 오해영은 불운의 연속이지만 화면에서 그녀의 어두운 면을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말과 행동이 귀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최고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해영도 미인 오해영도 둘 다 귀엽다. 꽤 웃기고 재미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공기태가 나온 곳에서 텐션이 올라갔다. 주인공들과 가족들이 그려지는 모습이 근사하고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반찬 등을 주는 행위가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 가능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그의 숟가락에 올려준 반찬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모인 나는 아들처럼 챙길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가르쳐줬습니다. 웃음 요소도 있고 울 요소도 있고 두근두근하고 완벽했다. 처음 본 한국 드라마인데 이렇게 재미있다니 완전 빠졌다. 오해영은 사랑받고 자란 느낌이 들었고 응석 부리는 느낌이 진짜 귀여웠다. 박도경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로 좋습니다. 코미디 요소도 있어서 너무 웃기고 내용도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OST도 굉장히 좋은 곡이 많습니다. 서현진 씨 얼굴이 너무 좋고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선택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손에 넣은 커플들이다. 좋든 나쁘든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그때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미래도 변한다는 이야기였다. 노래방 장면에서 가족이 날뛰고 목소리가 쉬어서 폭소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계속 메모하는 장면도 슬펐습니다. 악당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짜증나거나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여자의 외모는 귀엽지 않은데 연기와 목소리가 귀여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깜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드라마였다. 콤플렉스로 고민하는 혜영이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었다. 동급생 남자에게 그런 취급받으면 성격이 삐뚤어질 것 같은데 어른이 된 혜영이는 잘 자라서 멋있었다. 혜영이처럼 사람의 악의를 잘 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현진은 이 드라마에서 나카지마 미유키와 마츠토 우야, 유미가 합쳐진 여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뛰어납니다. 밤에 자전거 질주 장면은 굉장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감도 대단했습니다. 에릭 누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이었다. 항상 수수한 조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멋졌지만 마지막에는 안타까웠다. 그녀의 상대 역의 남자는 재수없어서 싫다. 또 남동생 커플의 여자가 참 좋았다. 전혜빈이 연기한 오해영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 건 저뿐입니까? 그리고 작가는 서현진의 연기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서현진을 좋아하게 되었다. 울고 화내고 쑥스러워하고 응석 부리는 등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사랑스럽다. 후반부에 가까워지면서 끝나지 않기를 바랬고 에릭이 연기했던 음향 감독의 작업 모습에 매우 흥미가 생겼다. 내 이름은 김삼순과 비슷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오해영은 예쁜 오해영에 이어서 늘 두 번째라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청자로서 그녀의 투쟁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라며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한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서현진을 처음 보았다. 그 드라마에서 그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이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바뀌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정말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언니가 또 오해영을 추천했을 때 한번 보기로 결심했다. 스토리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주연이 겪는 아픔을 매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용서와 용기가 행복을 만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조합이자 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싫어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끔찍했던 전 남자친구를 용서한 여자 주인공은 실망스러웠다. 결혼 전날 자기를 차버린 남자를 용서하고 데이트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가 초래했던 고통과 당혹감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해결되는 방식이 그간 로맨스 장르에서 봐왔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성숙하고 신선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의 스토리라인과는 별개로 조연들의 연애가 다루어질 때 너무 좋았습니다. 드라마 막바지의 캐릭터들과 이별을 고하는 게 솔직히 슬펐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서현진을 이미 봤지만 또 오해영에서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좋은 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현진은 어떤 역할을 해도 잘한다. 가장 훌륭했던 점은 그녀가 OST에서 놀랄 만큼 멋지게 노래했다는 것이다. 에릭은 40대인데도 매우 잘생겼다. 나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이 왜 나이를 먹지 않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이 드라마 타이틀을 몇 번이나 지나쳤는데 왜 클릭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독창적이고 감동적이고 웃게 만들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저도 똑같이 미쳤기 때문에 사랑에 올인하는 오해영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평범한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고 좋은 드라마였다. 에릭과 서현진의 케미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둘이 같이 화면에 나왔을 때 내 심장은 정말 두근거렸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단연 예지원이 연기한 캐릭터였는데 프랑스어로 말하고 취했을 때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났다.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년 전 식샤를 합시다 2를 보면서 서현진을 처음 보았고 1년 뒤 그녀가 새로운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보기 시작했던 드라마가 또 오해영이었습니다. 신들린 듯한 서현진의 연기도 놀라웠지만 이 드라마에서 여성의 감정과 사랑의 깊이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박혜영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1년 후 나이 아저씨를 보고 박혜영 작가의 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해영은 어떤 드라마였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